파워블로거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말하는 파워블로그는 사실 그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는데, 그래도 최근 최소 1방문자가 1만 명 이상, 보통 2, 3만 명 블로그들을 파워블로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놓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블로그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먼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련 주제에 해당되는 파워블로그들, 그 외에도 뭐 IT나 다른 주제로 하는 블로그들을 일단은 찾아봤는데, 먼저 이 블로그들 공통점이 선점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예전부터, 즉 최소 2년, 3년 전부터 다 운영을 했던 거고, 최소 2016년 이전의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2016년 이전인 블로그들이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1일 1포스팅 이상. 1일 1포스팅 이상이라는 것은 1일 1포스팅이 아니에요. 1일 2에서 3포스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양질에 대해서도 그것도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양질의 블로그 둘 다 갖춰야 되죠. 하지만 양적인 부분에 좀 더 그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블로그 발행했다는 점수가 분명히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개의 블로그를 포스팅할 때 빠르게 더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세 번째로는 이웃관리 및 활동 꾸준함. 이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해요.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에 올라가 있는 이제 파워블로그급들은 사실 이 부분을 굳이 하지 않고 포스팅을 하는 데만 집중해도 그 지수를 유지할 수 있고 1방문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이웃관리 및 활동을 꾸준히 했을 경우 블로그 지수를 빠르게 높일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거죠. 점수가 또 있으니까 활동지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웃관리 및 활동을 꾸준히 했을 경우 파워블로그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1만 명 이상의 블로그들도 이 이웃관리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명확한 주제로 운영. 이거는 다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의 명확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IT면 IT, 뭐 건강이면 건강, 이런 정확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파워블로그급들은 사실 이제 뭐 하루 포스팅을 뭐 3개, 2개씩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상품 리뷰에 대한 거 당연히 어떤 협찬을 받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외에 자기 메인 주제를 갖고 있고, 서브주제도 갖고 있고, 보통 주제가 2, 3개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1만 명 이하가 되는 블로그들 같은 경우는 명확한 주제를 갖고 운영하는 게 좋겠죠. 이 뒷부분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파워 블로그들과 어떻게 보면 몇천 명 정도, 아니면 1000명 이하의 블로그들이 경쟁해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초반부에 임계치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죠.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면은 상위 노출로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많아지고, 점점 더 블로그 지수 및 1방문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초반부는 어렵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레벨을 높여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많은 키워드를 잡을 수 있고 상위 노출하는 데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1방문자와 블로그 지수는 더 높아진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인 거죠. 적절한 롱테일 키워드를 깔아줘야 돼요. 이게 뭐냐? 롱테일 키워드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단기성 키워드, 즉 이슈 키워드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뭐 그건 반대라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지원금, 정부 지원금 이런 거는 단기성 키워드죠. 이거 지나고 나선 또 이게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거의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사과의 효능, 뭐 귤의 효능, 어떤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한다면 그 제품이나 그 과일이나 이런 건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롱테일, 즉 계속해서 찾는 조회수가 일어나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깔아줄수록 받침대가 높아지는 거죠. 즉 점프를 할 때 뭐 1단에서 점프하는 것보다 2단, 3단, 4단, 5단에서 점프하는 것이 훨씬 그 장벽을 넘을 때 수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깔아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루에 뭐 1포스팅이 아니라 2포스팅을 한다면은 하나는 이슈 키워드를, 아니면 방송용 키워드 이런 걸 적절하게 활용하되,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내 주제에 맞는 블로그 지수 계속 높일 수 있는 키워드를 깔아줘야 돼요. 이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돼요. 아니면 그게 어렵다 하면은 하루는 이슈 키워드, 하루는 기본적으로 롱테일 키워드를 깔아주면서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요.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좀 더 블로그 키우는 데 수월합니다. 블로그 지수가 받쳐주지 않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시간 이슈나 단기성 키워드만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부작용도 있다는 걸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근데 블로그 지수를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이슈, 실시간 이슈 같은 거 이런 거를 키워드 잡았을 경우에는 당장 어느 정도 이게 운이 좋아서 딱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또 며칠이 지나면 또 다시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으로 간주가 돼서 블로그 지수에 안 좋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저품질 블로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론은 실시간 이슈 키워드 나쁘다가 아니라 실시간 이슈 키워드를 내 주제에 맞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만 쫓다 보면은 블로그 지수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만 쫓다 보면은 오히려 블로그 지수에 안 좋고 나중에는 저품질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쟁에서 상위 노출, 즉 아까 그 경쟁이라는 부분, 특히 파워블로그급이나 나보다 훨씬 더 지수나 방문자가 높은 블로그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키워드를 갖고도 나 말고도 그 사람들 이미 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슈가 된 키워드도 똑같이 하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일반 블로그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경쟁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첫 번째는 이거는 결국엔 나중에는 잡힐 수 있겠죠. 하지만 나만의 문서수 적고 조회수가 많은 것, 어떤 이런 부분을 찾아야 돼요. 이런 걸 찾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C랭크 로직이라고 하잖아요. 최근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밀어주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주제로 해서 계속 올리지 말고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파는 거죠. 양질의 주제로 포스팅을 했을 경우에 똑같은 키워드를 경쟁을 했을지라도 내가 더 노출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수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내 블로그도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적용하고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 이걸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왕이면 새로 개설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운영하는 블로그가 만약에 2016년 이전이거나 아니면 몇 년 전, 그래도 연수가 좀 쌓인 블로그가 방치된 게 있다면은 다시 그것을 포맷하거나 거기에 글을 써서 그걸 다시 살려보고 진행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블로그 운영하는 게 메인 블로그가 있고 서브 블로그가 있는데, 메인 블로그는 제 방치된 상태, 2016년 훨씬 전에 만들어진 건데 방치된 상태고, 지금 서브 블로그로만 제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조회수나 방문자 어느 정도 올라가도 그 이상, 즉 최적화되는데,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메인 블로그를 다 포맷시키고 서브 블로그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메인 블로그는 다시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내용을, 정보를 공유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